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13강 시간으로서 8. 중개사무소 등의 개시 의무, 9.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등의 개시 의무는 뭐냐면 중개사무소 안에다가 일정하게 개시, 걸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 개시할 의무에 대한 걸 규정한 내용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개시해야 되는데, 자, 그 핵심은 딱 여러분들이 네자만 암기를 꼭 하시면 됩니다. 등수자보. 그래서 등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말합니다.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 등록증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발급받은 등록증을 말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라고 합니다. 설치 신고 필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수는 이게 보수의 수예요. 옛날엔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수료라고 안 하고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바로 중개보수, 뭐 실비, 자 이런 요율 및 한도의 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등, 수, 자는 자격증. 자, 공인중개사에 있어서의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일까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말합니다.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때 하면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없으면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 것만 걸어놓으면 됩니다. 자격증을. 보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예요. 보증을 설정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요 네 가지 등수 자보를 어디다 설치하냐? 사무실 안에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면 돼요. 보기 쉬운 곳. 보기 쉬운 곳.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저게 있구나 하고 눈에 탁 띄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벽면이 네 군데 있다면 그 출입구는 좀 제외해야겠죠. 좌우측이나 뒤쪽. 그런 데다가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이고 등록증, 보수, 그 표, 그리고 자격증, 그리고 보증 설정 서류 이런 게 다 있구나라는 걸 보여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개시 의무를 이걸 위반을 했어. 자, 위반이라는 얘기는 이 중에 하나라도 개시를 안 하거나 다 안 하거나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과태료.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자, 일반 중개계약. 우리 용어 해소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거는 중개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중개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 집을 팔려는, 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을 소유한 매도인이 있습니다. 매도인. 자, 매도인이 집을 팔려고 그래요. 본인이 직접 매수인을 구할 수 없으니까, 뭐, A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을 수 있고, B 개업 공인중개사, C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 동네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세 군데가 있다면, 세 군데 다 내놓는 거예요. 내 집을 팔아주세요. 이렇게. 경쟁적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즉 제일 빨리 매수인을 찾아오는 사람,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개 의뢰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매도인은 바로 중개 의뢰인이 되는 겁니다. 자, 세 군데 다 할 수 있죠. 일반 중개니까. 뭐가 있다? 중개의 독점, 요 일반 중개 계약에서 핵심은 중개를 할 때 중개의 독점권이 있다 없다. 자, 독점권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독점권이 없다는 거.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하였어도 중개 의뢰인이 예를 들어서 A하고 했어요. 뭐 일반 중개계약서도 작성하고 그래도 B에게 내놓을 수도 있고 C에게 내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집을. 자, 그리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독점권이 없다 보니까 발생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일반 중개계약은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자 넣어준 거예요. 자,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의식이 희박합니다. 예, 되면 다행인데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렸어. 그러면
중개보수를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쟁 소지가, 핵심은 분쟁 소지가 좀 많다는 겁니다. 분쟁 소지가. 예. 그리고 그렇지만 유능한 기업 공인중개사,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하고 많은 매도인 매수인들 알고 있는 발이 넓은, 속칭 발이 넓은 기업 공인중개사들은 일반 중개직을 선호합니다. 아, 너도 해, 나도 해, 쟤도 해. 나는 제일 능력이 있어. 해갖고 중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장 선호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반 중개 계약 관련해서 우리 법에서는 이 일반 중개 계약 서양식과 관련해서 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은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요청할 수 있다예요. 강제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죠. 할 수 있다니까 이건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임의사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안 써도 그만이에요. 예,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중개 의뢰인이.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은 임의적인 사항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응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걸까요? 그렇죠. 임의적이니까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아유 중개 의뢰인님 그거 번잡하니까 그냥 하시죠.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요청을 하면 작성해 주면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근데 작성을 할 때 일반 중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꼭 이거는 넣어라 하고 기재사항을 법에서 정해줬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그거 바로 핵심을 적으면 중위권 수박이라고 제가 중요 글자만 땄는데 중위권 수박. 수박이 중위권이야. 자, 뭔 얘기냐면 일반 중개 대상물 해서 중자 앞에 넣은 건데 네 가지가 나오죠. 위는 위치, 중개 대상물의 위치, 그리고 뭐 규모, 그러니까 뭐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소재지라든가 주소 이런 거. 거는 아까는 거는 거래 예정 가격. 뭐냐면 거래 예정 가격은 이 중개 의뢰인, 자, 매도인 중개 의뢰인입니다. 중개를 의뢰한 사람. 중개 의뢰인이 얼마에 내 주를 팔아주세요. 2억 원에 팔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거래 예정 가격인 거예요. 난 그렇게 받고 싶다. 실제 거래 가격은 아니에요. 또 매수인이 뭐 2억 원인데 1억 9천만 원에 합시다. 이렇게 깎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1억 서로 협의하에 1억 9천 5백. 그게 최종 결정이 됐다면 거래 가격이지만 지금 중개 의뢰인이 내놓은 가격은 결정된 가격은 아니에요.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 희망 가격이죠. 그래서 그걸 거래 예정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 보수예요. 중개 보수. 2억 원인데 그 2억 원에 해당되는 비율로 0.04%를 받기로 했다든가. 그러면 그 보수를 적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은 그 밖에. 그렇죠. 그 밖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임의적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개가 중요하니까 중위권 수박 이렇게 암기하게 문장을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 그리고 그 보관에 대해서 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이 표준 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권장사항이에요. 권장.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다.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되면 두 통을 작성하여 두 통을 작성합니다. 두 통을 작성을 하고 두 통을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 가져야겠죠. 두 통이 왜 두 통이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통 갖고 또 중개 의뢰인 중개를 한 의뢰인도 한 통을 가지고 각자 하나씩 갖는 겁니다. 그래서 두 통을 작성을 하고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날인을 합니다. 요 일반 중개 계약서에다가 서명하고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날인을 하고 각각 한 통씩 보관합니다. 이건 거래 계약서가 아니에요. 일반 중개 계약을 의뢰한
그 일반 중개가 의뢰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일반 중개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한 통씩 갖고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왜? 이 사람에게도 중개 의뢰인이 A 개업공인중개사도 의뢰할 수 있고 B 개업공인중개사에도 의뢰할 수 있고 C에게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법적인 분쟁이 거의 발생 안 한다고 그랬죠. 소지는 있지만 거의 법까지 가지 않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보관기간의 규정이 없어요. 이게 또 보관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작성을 해서 잊어버려도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래계약서처럼 법적인 분쟁을 따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법정 서식하고 보관 기간 등에 대해서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정 서식이라는 게 있고 법에서 정한 서식이에요. 또 하나는 보관 기간, 어떤 서식들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라든가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가 된 거 아니에요. 자, 이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법에서 물론 이러이러한 내용은 꼭 넣어라 하는 그 필수적 기재사항 같은 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하라 이런 건 없어요. 거래계약서는 양식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를 했을 때 몇 년? 워낙 중요한 거라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5년 동안. 예. 자, 이제 확인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확인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같이 작성해서 교부해 놓은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정 소식이 있어요. 이건 확인설명서는 법정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분쟁이 가면 이 확인설명서 갖고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해 놨는지를.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일을 잘한 거는 확인설명서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확인설명서에 자기가 기록해 놓은 걸로 그걸로 따지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벽면에 금이 같다고 표시해 놨습니다. 그때도 얘기했고. 자, 확인설명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확인설명서. 당연히 법정 소식 있죠. 4가지 있습니다. 1, 2, 3, 4. 자, 보관기간은 그래도 거래계약서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데 거래계약서보다는 약간 덜 중요하다 해서 3년입니다. 3년. 자, 세 번째. 오늘 배운 일반 중개계약서예요. 일반 중개계약서. 이거는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가 아니라 중개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계약입니다. 자, 법정 소식이 있어요. 권장사항이니까 임의적이지만. 자, 그러나 보관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이번에는 전속중개계약서가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 즉 전속적으로 어떤 한 명의 특정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법정 소식은 있고 중요하잖아요. 이건 아주 전속해서 한 개업공인중개사 한 분에게 맡긴 거니까 개업공인중개사도 책임 있고 맡긴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거래계약서를 쓸 의무가 발생을 해요. 물론 전속중개 계약을 하는 거는 임의적이에요. 그렇지만 전속중개 계약을 한 이상 그때는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소식이 있고 보관기간 3년입니다. 3년. 그렇죠. 그 전속중개 계약서를 작성을 한 이상에는 3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 다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 계약의 유효기간은, 자, 계약을 특별하게 정하지 않으면 3개월이 유효기간이에요.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3개월이 지나면 특별하게 따로 정한 게 없다면 3개월이 지나면 그 유효기간은 경과가 됐으니까 효력은 없습니다. 근데 당사자 약정으로, 자, 당사자들이 약정으로 6개월을 정했다든가 1년을 정했다든가 가능하잖아요. 아니면 15일로 정했다든가 뭐 30일로 정했다든가 약정을 했다면 이 약정이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 이 3개월 기간보다는 약정이 더 파워가 센 겁니다. 예, 당사자 간의 그 당사자 간의 계약 우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정이 더 힘이 더 셉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부 제13강 시간이었고 8. 중개사무소 등의 개시 의무 등수자본에 대해서 배웠고 9. 일반 중개계약에서 중위권 수바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